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남자에게 얘기할 때는 사실부터. 남자는 사회 속에 살고 여자는 마음 속에 산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사회에 사는 남자는 자연스럽게 사실부터 받아들인다. 여자는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남편은 사실부터 확인하고 아내는 자신의 마음부터 표현한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각자의 정체성에 맞게 살 때 사이가 좋아진다. 그러려면 서로가 자신을 뛰어넘어 상대방의 정체성에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자기 자신을 넘어 서로에게로 가고 싶어 한다. 나를 넘지 않고는 닿을 수가 없다. 나를 넘어서면 상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자기 초월을 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별 차이, 자신의 성격과 이해를 초월해야 친밀한 사랑 관계가 형성된다. 사랑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자기 초월이 필요하다. 당신은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어와? 내가 얼마를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몇 년째 세계 경제가 안 좋잖아. 이젠 좀 회복되어야 할 텐데 말이야. 이런 대답이 남자의 사고방식이다. 여자는 주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만 남자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얘기를 한다. 질문을 한 아내는 전혀 다른 대답을 기대했을 수 있다. 당신이 돈을 적게 벌어와서 살기가 힘들다는 의미의 질문이었다면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벌어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 경제 상황을 운운하니 아내 입장에서는 어이없다. 단박에 우리 집 경제나 신경 쓸 것이지. 당신이 왜 세계 경제까지 신경을 써? 누가 써달라고 해? 라는 비난이 되돌아올 것이다. 물론 이 대답에는 돈을 잘못 버는 남자로서의 자기 합리화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남자의 사고가 스케일이 크다. 존재론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가족 전체를 돌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남자가 아내와 소통을 잘하려면 사회와 세계를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해야 한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초월이다. 작은 세계에서 큰 세계를 보는 것도 자기 초월이지만 큰 세계 속에서 작은 세계를 보는 것도 자기 초월이다. 또한 남자는 아내가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어도 고개를 끄덕여 주어야 한다. 강의를 하다 보면 여자들은 강사인 나와 눈을 마주치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반응을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대부분 눈을 마주보며 그렇죠라고 물어봐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 남자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에게는 반응이 중요한데 남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이해에 함몰된 남자는 여자의 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남자가 객관성을 넘어 반응성 쪽으로 가야 여자와 대화가 된다. 남자에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이는 행위가 자기 초월이다. 한편 여자는 감정을 넘어서 사실 쪽으로 가야 한다. 남자는 팩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감정도 들어오지 않는다. 팩트가 먼저 들어와야 감정도 들어온다. 남자는 여자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묻는다. 사실이 중요한 남자, 감정이 중요한 여자의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여보, 오늘 우리 옆집이 이사 갔어. 아침에 인사 왔더라. 사업이 잘 안 됐나 봐. 그 집이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당신이 어떻게 그리 잘 알아? 안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집을 빼서 나갈 리 없잖아. 확인도 안 해보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 차도 오래된 거 타고 다니고 그 집 여자 얼굴도 근심이 많아 보이는 게
아무래도 사업이 망한 것 같아. 애들도 어린데 안 됐네. 당신이 그 집이 망했는지 아닌지 알아? 집요하게 팩트를 묻는 남편에게 아내는 그게 뭐가 중요해? 내 생각엔 그런 것 같다고. 애들도 안 되어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무슨 수사관이야? 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남자는 사실도 아닌 얘기를 왜 하느냐고 되묻는다. 이러면 여자는 정말 얘기할 맛이 안 난다.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지어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처럼 보인다. 여자는 남자에게 얘기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사실적으로 해야 된다. 여보, 옆집 이사 갔어. 오늘 아침에 인사 왔더라. 아기 엄마 얼굴에 근심이 많아 보였어. 왜 무슨 일이 있대? 글쎄 얼마 전에 보니까 집을 급매로 내놓았더라고. 그래? 하던 일이 어려워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아까 인사하는데 안 된 마음이 들더라고. 애들도 어린데 말이야. 그러게 안 됐네. 이처럼 사실을 먼저 얘기한 후 마음을 얘기하면 남자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다. 이러니 남녀가 잘 지내려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한다. 여자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보다 상황. 남자는 자신이 정해놓은 규칙을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여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다. 남자는 이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므로 일을 할 때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이 흔들리면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원칙을 중요시한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남자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딱 설거지만 한다. 다른 것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자는 설거지를 하기로 했어도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들과 놀아준다. 진행되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을 함으로써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이처럼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별한다. 말을 할 때도 상대방 마음에 맞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남자는 원칙, 여자는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는 원칙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남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여권 신장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여자는 여러 면에서 남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를 해도 집안일과 육아는 아직도 상당 부분 여자의 몫이다.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여자는 이래저래 생활하기 힘들다. 집안일로 갈등을 빚고 있는 40대 부부의 얘기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준다며 불만이 많다. 평소에는 합리적인 남편인데 집안일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서면 냄새난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때는 따라가 주기만 할 뿐이란다. 우리는 내가 돈을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가사노동 분담에 불만이 있으면 아내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죠.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하라는 남성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힘들지만 집안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다. 당연한 얘기지. 그래도 당신이 영 불편하면 말을 해. 남편이 선심 쓰듯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같이 외출했다 들어오거나 자기보다 내가 더 힘든 날도 내가 꼭 밥을 차려야 하는 게 힘들어.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당신한테 화가 날 때가 많았어. 남편도 지지 않는다. 우리 엄마 아버지도 똑같이 종일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항상 엄마가 밥을 차리셨단 말이야. 원가족에서 보고 자란 것이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아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도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하라는 논리는 납득이 될 리 없다.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남편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러면 원칙을 뭐하러 정해? 이 부부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기로 원칙을 정해놓았다. 남편은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내는 원칙을 정해놓았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남편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의 갈등은 원칙과 상황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긴다. 공방전을 멈추고 선순환의 부부관계로 가는 방법은 우선 남편에게 달렸다. 여러 말 하지 말고 아내에게 당신 힘들어라고 물어보면서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다.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 아이고, 할 일이 정말 많네. 당신 힘들게 생겼네 라고 하면 아내는 힘든 상황에 남편과 같이 있다고 느낀다. 여기에 더해 많이 힘들지라고 해주면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든다. 물론 밥은 내가 차려 먹을게. 당신 좀 쉬어라고 하면 금상첨화다. 아내로서는 배려받고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대신 내가 돈을 벌어오니 집안일은 네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원칙론에 우리 부모님도 그랬다는 경험담을 더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남편 말이 맞아도 아내 마음은 다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지쳐 퇴근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사이가 좋아진다. 당신 바깥일 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있어. 빨리 밥 챙겨줄게. 힘들게 일하고 온 당신 맛있는 밥 해줄게. 집안일은 다 나한테 맡겨. 당신은 바깥일만 열심히 하면 돼.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집에서는 편하게 쉬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편안해진다. 자신의 원칙이 지켜지는 느낌과 아내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받는다. 아내가 집안일을 확실하게 해주니 자신은 바깥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원칙을 지켜주고 존중할 때 자존감이 올라간다.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한 남편에게 오늘은 어땠어? 오늘 뭐 했어? 라고 생각해서 대답할 질문을 던지면 집에 와서도 일을 하는 것 같아 피로가 더해진다. 여자는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면 힘이 나지만 남자는 대화하는 것이 때로 일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속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남자. 남자에겐 쪼다가 되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심리가 있다. 쪼다는 일도 잘 못하면서 주저리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남자다. 어려서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라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주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이런 심리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남자는 필요한 말만 하고 한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가벼워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소한 느낌이나 정서적 표현이 자신에게는 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이 더해져 남자는 속마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 속마음을 시시콜콜 얘기하면 자신이 남자답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여자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관계를 맺는다.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남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한다. 여자는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 팀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 여자가 좋아하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아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굳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이유가 없다. 다음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아내와 드러내지 않는 남편의 대화다.
여보, 이번에 형님네 준식이가 영어 경시대회 나가서 1등을 했대. 그래? 응, 형님은 얼마나 좋을까. 준식이는 착한 데다가 공부까지 잘하잖아. 우리 아들은 게임만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당신은 걱정도 안 돼? 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애랑 얘기 좀 해봐. 남자애들은 하라고 하면 더 안 해. 그냥 둬. 나 혼자 마음 졸이면 뭐해. 부모가 쿵짝이 맞아 애도 말을 듣지. 나는 형님이 너무 부러워. 남편이 돈도 잘 벌어다 주지. 애들은 공부도 잘하지. 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 그렇게 부러우면 거기 가서 살든가. 아내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에 조바심이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불안과 걱정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속으론 본인도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남자가 이렇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면 나이가 들어 표현을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다. 2부에 소개한 부부동반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싸우던 상미씨 부부. 그 집 남편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 상미씨는 온통 명품으로 치장한 회장 부인이 부러워 입을 오타령을 한 것인데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는 대신 아내의 정신상태를 들먹였다. 당신은 옷장에 옷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무슨 오타령이야. 옷보다 당신 정신상태가 문제라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대체 남의 아내가 무슨 옷을 입든 무슨 가방을 들든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그 회장이 혼자 힘으로 성공한 줄 알아? 라며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남편은 자기 마음을 말할 수도 있다. 나도 회장이 폼나게 돈을 낼 때 좀 부럽더라고. 당신은 꼭 그렇게 말을 해서 사람 감정을 상하게 해야겠어 라며 좀 거칠지만 기분이 좋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당신 부러웠어? 나도 당신한테 그런 것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라거나 당신 부러웠어?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서운한데 처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말을 하면 쪼다같이 느껴져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살아도 되는지 아예 모르기도 한다. 말로 갈등을 풀고 싶은 여자. 남자는 갈등이 생기면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근본적으로 해결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남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 생각할 시간이 따로 필요하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간다. 방에 들어가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깊이 고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남자는 말이 없어진다. 남편을 크렘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다. 자기가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눈만 껌뻑거려서 이런 별명을 붙였다고 한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라며 답답해했다. 여자는 남자가 비난을 받으면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남자는 비난을 받으면 바로 대응하기보다 상대가 왜 저런 비난을 하는지 생각한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반응을 보일 수 없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비난할 때는 무엇 때문인지를 말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남자는 마음이 편안해진다. 남자는 마음이 편해져야 말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이 정리되어야 문제를 해결한다. 여자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푼다. 부부 갈등이 생기면 말을 해서 풀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다. 상대를 좋아하면 할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우리 얘기 좀 해라며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말을 하면서 오해를 풀고 다시 마음을 맞춰서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면 계속 오해를 하고 이로 인해 관계가 멀어질까봐 불안하고 두렵다. 여자는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면서 공감받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또한 남편의 마음도 확인하고 싶어 한다. 남편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한다. 며칠 전 새 소파를 구입한 문제로 경희 씨는 남편과 다투었다. 이제 대화를 통해 화해하고 싶다. 여보, 얘기 좀 해. 당신은 내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는 사람한테 아주 싸게 산 거야. 소파 산 지 몇 년이 됐다고 또 바꿔. 진짜 가죽이 이런 가격에 나올 수 없대. 경희 씨는 남편이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다들 그렇게 말하지. 그 사람은 믿을만해. 당신은 돈을 버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 돈 벌기 어려운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좋은 물건을 싸게 사는 것도 전략하는 거라고. 천 소파에 커피나 음료수 떨어지면 세탁하기도 나쁘고 천에서 먼지도 나고 애들한테 안 좋거든. 그런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가죽 소파를 샀어야지. 핑계지 뭐야. 경희 씨는 남편이 자신을 쉽게 물건을 사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영 알아줄 기미가 안 보인다. 당신은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잘 해보려다가도 열이 뻗친다니까. 자기가 사고치고 열내고 나 참 어쩌라는 건지. 여자 마음을 잘 모르는 남자는 여자가 하는 말에만 신경 쓰느라 마음 있기를 놓치기 일쑤다. 부부관계가 선순환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에필로그. 싸우는 것도 귀하다. 싸움에 지친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싸우는 것도 귀하다. 부부는 대체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밖에 나가서는 안 싸운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싶다. 싸운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대가 있고 마음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 폭력을 쓰면서 싸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까지 싸우는 것을 보면 참 힘도 좋다 싶다. 그분들은 싸우는 힘으로 살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돌아가신다. 싸움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연결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싸우고 다툰다고 할 수 있다. 다툼이 없으면 생명체가 아니다. 다툼의 종류는 다양하다. 생존을 위한 다툼, 선호를 위한 다툼, 올라가기 위한 다툼이 있다. 싸움이란 살아있다는 표시고 너와 내가 다르다는 표시다. 너와 내가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히스토리도 다르고 힘도 다르다는 얘기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은 싸우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상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싸울 때 하는 말은 대체로 진심이다. 정신 차리고 나서는 그때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사실 다 진심이다. 너랑 살기 싫어. 그 말 진심이다. 그런데 너무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살다 보면 때로는 같이 살기 싫을 때도 있다. 사람 안에는 늘 모순되는 마음이 공존한다. 사람은 유기체적 존재고 생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너하고 살고 싶기도 하고 살기 싫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도 살고 싶기도 하고 살기 싫기도 하다. 더 예쁜 여자 또는 더 멋있는 남자하고 살고 싶기도 하지만 너하고 살고 싶기도 하다. 네가 주장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네 입장에서는 맞고 내 입장에서는 틀린다. 내 안에 이런 상반되고 모순되는 감정이 있다. 인간은 모순되고 부분적이고 작은 존재라는 말을 그래서 한다.
이 부분이 성장점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 성장 포인트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사람의 모순적인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많은 부부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왜 말을 바꾸는 거야? 라며 싸우는데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 나 모순적이야. 지난번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 나 모순 맞아. 이렇게 모순됨을 시인하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진다. 우리는 모순되고 부분적이고 작은 존재다. 그것을 서로 수용해주면 성장하게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이해 위에 선순환 대화 방법을 활용한다면 같이 사는 게 기적인 부부가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